최고의 백전불패 외지부 강한수. 그런 한수의 조력자 조선의 공주 이연주. 조선시대 법정 리벤지 월극 조선 변호사 90회 시작합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인사청탁은 국법에 금하는 사안이거든. 현재 원상회의에 공석이 생기면서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양반들의 인사청탁이 줄을 이었고, 이런 식으로 인재를 등용하니 좌참천과 우참찰이 동시에 비위로 파직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여 과인은 원상회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요. 원상회는 그리 하시지요, 전하. 이를 빌미로 원상회의 폐지가 거론되자 원상이 사직을 청하는데, 소신의 사직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아니되옵니다, 전하. 다른 대신들이 좌참찬과 우참찬의 비위는 원상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유재세를 비호합니다. 과한 처사라 사려되옵니다. 명분이 없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쌍생아처럼 붙어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적인 교류가 없었다. 사실 이효는 원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자 원상회의 폐지를 거론했던 것이었죠. 앞으로 필요한 건 원상을 몰아낼 명분이다. 원상 스스로 그 명분을 만들어준다면 더욱 좋겠지. 한편 안침술집의 객주 강은수는 어떤 의도로 사원보 관리를 유혹하는데요. 괜찮으시오? 오라버니와의 재회보다 유재세와의 약조를 우선시하는 듯 했죠. 만나보겠느냐. 처음 약조대로 네 할 일을 하겠느냐. 예나 지금이나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더럽히지 어디? 누구 집안을 망쳐먹으려고? 과거 은수는 억울하게 시가에서 쫓겨났고, 썩 꺼지거라 썩! 가족이 모함을 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한 은수가 한양으로 향했는데, 봉변을 당할 뻔한 은수를 유재세가 구해줬지요. 재갈을 물려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필요 없습니다. 죽지 않을 테니까요. 어린 계집이 눈에 도끼가 그득하구나. 도끼가 아니라 한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한양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을 만나 뵙고 이 원통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이분이 원상 대감이시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지. 지독한 원한을 품고 있는 은수는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원상한테 도움을 간청했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정 복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느냐? 제세한테 걷어진 은수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수치스러운 일도 감내해왔던 것이었죠. 더러워지는 건 몸뚱이일 뿐이지 제가 아닙니다. 이제 소인의 심장은 단단한 돌이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도 이 돌에 깊이 새길 것입니다. 그 무렵 추영우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수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가? 지금 절 의심하시는 겁니까? 자네가 추대감과 최근에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 아닌가? 추영우를 살해할 정도의 권세가가 달리 누가 있겠냐며 기싸움을 벌입니다. 추대감 같은 사람을 살해할 정도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겠다 싶고, 또 그런 분은 저보단 대감과 훨씬 더 가까우실 테고요. 시신 몸에 자상이 있었어. 근데 흉기가 사라졌어. 이후 한수는 범인이 굳이 흉기를 회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성급했어. 누가? 내가 호신용으로 쓸 단도를 구입하는데요. 데뷔하려고. 응? 추대감 찌른 칼 종류 알아보러 오셨습니까? 예전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배 수리는 다 끝난 것 같던데
언제까지 소원각에 더부살이 하고 있을 셈이냐. 지선은 사건 사고의 중심인 한수가 연주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핑계로 견제하죠. 소원이랑 판윤대감께선 도대체 무슨 사이십니까? 소원이가 말 안 하던가?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모양이지. 저한테 말해야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겠지요. 소원아, 곧장 소원각으로 돌아온 한수는 인기척이 없자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때 나리? 연주는 임시 휴업 중인 소원각을 홀로 지키고 있는 앙큼한 이유를 대는데 전 응. 나리가 있잖아요. 아, 동치님은요? 배를 좀 살 필요 같다.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한수는 연주한테 위해를 끼칠까봐 일부러 모질게 굽니다. 외지부 조선으로 그만둬. 제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방해돼서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칼은 왜? 네 몸은 네가 알아서 지키라고. 난 너 못 지켜주니까. 외지부 조수에서 해고된 연주는 약조했던 대로 한수와 공주의 만남을 주선할 예정인 지성과 대면했고 답변을 주십시오. 시간을 돌려서 달려가쁜 이름 부르며 기억을 건너서 과연 연주는 몸종 소원이 아니라 조선의 공주 이연주로 한수와 독대할 생각일까요? 너를 만나고 싶어. 야, 그래. 앉아봐. 거처를 옮긴 한수는 원상한테 맞설 수 있는 임금을 아련하려 했는데 우리 같은 일개 백성이 임금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뭐 하나밖에 더 있어? 경쟁.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임금한테 호소할 계획이었고 날 찾아오는 의뢰인들 중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격쟁할 거리가 있는 의뢰인이 하나쯤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임금님과 독대 자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설명을 생략한다. 자, 시작. 여러분, 상담비는 한 양, 그리고 긴급한 사안은 단양에. 하지만 성사거리를 가져온 의뢰인들의 사연은 손쉽게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고 땅을 돌려주시오. 딴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나갈 땐 언제고? 아내분도 나랑 한 달만 살림을 차려보는 건 어떻소? 다음! 지난 보릿고기 때 쌀 꺼가지고. 다음! 앉으시오. 임금님 만나는 게 뭐 어디 쉬운 줄 아시오. 그래야지. 응? 이참에 돈도 좀 벌고. 아니! 신냥이래요. 뭐가? 의뢰인들 국밥감요. 왜지? 격쟁할 거리도 찾지 못한 마당에 동치가 의뢰인을 받기 위해 국밥까지 쌌다는 걸 알게 되는데 상담료 거둔 것도 다 돌려줬는데요. 뭐? 시키는 일만 해! 시키는 일만! 그래도! 오. 자네가 외지부 강한수인가? 예. 과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지. 한수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임금 이율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전하, 올라뵈어서 송구합니다. 주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의치 말거라.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과인의 탓이니. 심지어 허물없는 벗처럼 지내자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받았지요. 벗이 되자 강한수.
현재 이효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끔 일을 꾸몄던 은수는 한수가 가족의 원수인 왕실한테 이용당한다고 믿었지요. 조금만 참거라. 언젠간 네 오래비게도 모든 진실을 알려줄 날이 있을 것이야. 예, 오늘 사원부 관리가 신임 제조 권명우의 임명을 보류하라 정하더군. 다시 이효는 살인과 훈구의 권력 균형을 맞춰줄 차기 제조 권명우가 친형을 살해한 용의자로 몰려서 곤란한 상황이었고, 예?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이번 사건의 범인은 절대로 권명우가 아니어야겠군요. 그것이 진실이며 사실이길 과인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걸세. 의뢰를 맡은 한수한테 궁궐 출입회까지 건네줍니다. 원하시는 답을 갖고 찾아뵙겠나이다, 전하. 강한수 그자 직접 만나보니 더욱 마음이 놓이더구나. 전하께서 그 사람을 의지하길 바라는 게 아니옵니다. 지켜주길 바라옵니다. 전하를 대신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백성이 아니옵니까? 한수한테 신세를 지게 된 이효는 원상의 세력을 제대로 꺾어놔야 한다는 누이의 당부를 듣죠. 제대로 여부가 있겠느냐.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각오한 연주가 오는 보름 원각사에서 뵙죠. 한수와 만나겠다고 답신을 썼는데요. 있잖아, 유모.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분께 서신이 왔습니다. 어르신? 소원각을 도왔던 어르신과 유지선의 필체가 똑같다는 걸 확인하지요. 한윤대감이 어르신이었어. 한편 시킨 대로 하시게. 유재세가 추영우를 살해하는 데 썼던 흉기를 조철주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한수는 유력한 용의자인 권명우를 찾아갔는데요. 이쪽으로 오시게. 계속해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러 간 한수는 피해자 권첨지의 시체에 구더기가 들끓는 걸 확인하는데, 도련님, 이게 대체 무슨 회개한 짓입니까? 뭐라도 해야죠, 영수님. 외지부 따위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두고 보면 아실 테고요. 주상 전하를 지척에서 모시는 고내관이 소개해준 자입니다. 이해를 갖추셔야 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참으로 평온한 마님이 첫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르고, 닥쳐라 이놈! 그럼 부군께서 변을 당하신 날 술자리는 언제쯤 마치셨는지 혹여 아시는지요? 그런 건 저 애비에게 물어보게. 그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으니. 마님! 차례로 청순이가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르는데요. 그날 저는 술 시중을 들었을 뿐입니다. 마님께서도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요. 그날 밤에 마님께서 잠시 나오셨습니다. 애비랑 혼인시켜주겠다고 했더니 벌써부터 네 색시랍시고 챙기는 것이냐? 머슴 장도리도 청순이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인 만큼 밤 늦게까지 술 시중을 들게 했던 권첨지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지요. 얼른 자러 들어가지 못하냐? 해 떨어진 지 언젠데? 그럼 네가 주인 어른께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해주든가. 어이구, 그런 흉한 마음은 좀 품어본 적도 없습니다요. 그럼 장례 준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마님. 집안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겸인 조아무개가 들어오는데, 어디 가시오? 청순이가 호감을 보이는 조아무개도 일단 용의 선상에 오르지만 나는 그 사건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소만 어째서요? 주인 어른 심부름으로 윗마을에 있었소이다. 그렇다네. 사건 당일 조아무개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제가 잘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 형님과 술자리를 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던 권명우가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난 겸인에게 안 피요. 그런데 동치는 담배 냄새가 배일 정도로 노름판에 드나드는 조아무개를 범인으로 생각하는데요. 노름 좋아하는 놈. 알부자로 소문난 권첨진의 살림을 맡고 있으니. 살해 동기는 충분했지만 알리바이가 있어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데, 또 그러다 붓도 상하고 이도 상한다니까요. 문득 허전해진 한수는 연주가 보고 싶어 구슬퍼지는데, 저도 고백할 거 있어요.
그 무렵 연주는 유지선과 따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연주는 자신을 위해 무던히 애썼던 지선한테 마음 한구석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도련님! 누구냐? 실연을 당해 가슴 아파하는 지선의 곁으로 은수가 파고드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괜찮으냐? 과거 원상의 집에서 지냈던 은수는 유지선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선의 곁을 맴돌며 성심을 다해 챙겨줬는데요. 도련님, 여기. 지선한테 첫눈에 반했던 은수는 연심을 품게 됐지요. 일이 만났는데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였구나. 연모하는 사람과 재회할 날만 기다렸던 은수는 상심이 큰 지선을 살뜰히 위로해줍니다. 전 오히려 좋습니다. 도련님께 뭐라도 해드릴 수가 있어서요. 네가 꼭 나갔구나. 내가 꼭 너가 될 것이야. 굴하지 않고 연모하는 이를 만나러 간 지선은 대감, 한성부 판윤으로서의 제 힘과 능력을 이용해 제 아비를 흔드는 패로 쓰셔도 좋습니다. 연주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이용당해도 좋다고 말하는데 제가 무엇이길래 저한테 웃어주셨으니까요. 한 번만 더 그때 그 미소를 볼 수 있으면 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이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연심을 고백한 지선이 연주를 꼭 끌어안는데요. 처음 너를 본 순간 Love you forever I will forever 저도 고백할 거 있어요. 연주를 만나러 온 한수가 이 모습을 목격하는데 한 걸음만 내게 이곳에서 나를 꼭 안아줘. 거기서 뭐해? 지켜보던 한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데요. 대감이시네요. 자네로군. 대감께 청을 드리던 참이었습니다. 내일 권천절은 사건 조사를 가신다고 들어서요. 저도 데려가 달라고요. 그런 부탁은 나한테 와서 직접 해. 오죽하면 내게 청을 하겠네. 연주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차라리 나와 함께 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고작 외지부 조수보단 한성부 판윤의 수행원이 낫지 않겠느냐. 일찍 죽고 싶으면요. 뭐? 한수의 의견에 동조한 연주를 한수가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제가 괜히 판인대감께 폐를 끼칠 순 없지요. 해를 끼칠 순 없지요. 화면이 애물단지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쓸쓸히 발걸음을 돌린 지선을 은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갑자기 가버리셔서 걱정하였습니다. 기다리거라. Love you forever 한수와 연주는 사소한 배려를 나누며 귀가하고 있었는데 지선이 우산을 가지고 나온 사이 떠나버린 은수. 알아봐줄 순 없니 다시 돌아와줘. 그날 밤 별채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애비가 맞습니까? 이튿날 용의자들을 신문하던 한수는 애비랑은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는가?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오. 애비 청순이가 유독 겸인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석 달 전쯤에 형님 지인 댁에서 겸인이 심부름을 갔던 윗마을 권첨지 지인 댁에서 최근 애비를 데려왔다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는데 지금으로선 나리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형님을 죽이지 않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리의 결백을 밝힐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지선이 권첨지의 시체를 검증하러 왔는데요. 성심을 다해 돕겠나이다. 고인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이리로 오시지요. 권첨지는 한 방에 경동맥이 끊어져 사망한 듯했고 저항한 흔적도 없었죠. 이 정도에 단도를 썼을 거고요. 흉기부터 찾자. 이 집에 있는 길이 반척 정도의 칼은 죄다 수거하거라. 저기 있네. 권첨지 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날붙이를 내어주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는데 하면 예, 겸인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이유는? 노름빛 때문에 가산을 착복했던 겸인은 어찌 또 쌀이 3마리나 빈단 말이냐? 권첨지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허나 그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이 집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권첨지가 살해당했을 때 겸인이 집을 비웠던 게 변수였죠. 윗마을에 산다는 권첨지 어른 지인에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지. 응?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허나 권첨지의 벗이 겸인을 왜 도와준단 말이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권첨지 지인이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예, 물론입죠. 그때 애비 정순이의 칼입니다. 권첨지 살해 흉기가 애비의 은장도로 밝혀지는데 은장도의 문양을 보고 훔친 놀라는 연주. 왜? 아닙니다. 오히려 나 아니에요. 생사해주지 마요. 직후 권첨지를 살해한 범인으로 애비가 체포되지요. 제가 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용의자들을 살펴보던 한수는 순간 겸인이 내연관계인 애비의 은장도를 몰래 살해도구로 썼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애비가 범인이라면 저한테 그렇게 순순히 이 칼을 내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칼을 씻었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귀한 물건이니 버리긴 아까웠을 게 아닌가. 목숨보다 아깝겠습니까? 자네가 틀렸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추리가 틀리면 다시 연주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경고를 덧붙이죠. 나 역시 소원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네. 아휴. 직후 한수는 진범을 잡을 시간을 겨우 벌었다며 연주한테 과시하는데요. 난 네가 좋다. 조심스럽게 연주와 지선이 어떤 관계인지 묻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었지요. 저희 여각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중 한 분이 반윤대감입니다. 그 후원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지선보다 더 많은 후원을 장담한 한수가 연모하는 연주한테 애틋한 연심을 드러내고 난 네가 다치는 게 싫다. 허니 약조하거라. 그게 누구든 널 안전하게 보호해줄 사람하고만 함께 지내겠다고. 그러자 연주는 지선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며 한수의 고민을 덜어줍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방금 그 말은 내가 오해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한윤대감이랑 너 예. 그런데 연주는 더 큰 고민이 있어 보였죠. 고작 그런 걸로 고민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비가 범인이라고? 예, 본인도 자백을 했고요. 이튿날 한수는 권첨지 살인사건의 공범이 곧 밝혀질 거라고 식구들한테 발설합니다. 애비도 그리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오늘 밤이 고비겠지요. 당장 윗마을에 간 권명우는 애비의 원래 주인인 권첨지 지인한테 따지는데
어찌 그런 아이를 저희 집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예? 심지어 공범이 있다더군요. 공범? 애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대감이 곧장 애비가 갇혀있다는 헛간으로 향하는데요. 누구십니까? 애비로 변장해서 대감을 깨어냈던 한수가 권첨지 지인의 충격적인 정체를 듣게 되지요. 임금님 숙부이신 충원군 대감이시네. 인사 올립니다. 소인 외지부 강한수로 하옵니다. 동치라옵니다요. 충원군 대감이요? 임금의 숙부 충원군은 본인 물건에 문양을 새길 만큼 소유욕이 강하고 투기심 많은 인물입니다. 만약 충원군께서 이 사건에 연루가 되신 거라면 막아야 합니다. 재수도 지지리도 없지. 재수 아니야. 계획된 거지. 누가? 유재세다. 만약 종친이 살인사건에 연루라도 된다면 이를 빌미로 원상은 왕씨를 압박할 수 있었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상이 임금님 엿먹이려고 만들어놓은 판에 놀아놨던 거요? 왕실의 추문을 덮어야 하는 연주공주와 지선이 한수와 싸울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죠. 두 놈이 싸우는 꼴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구만. 예상대로 진범을 찾은 한수는 명예를 중시하는 선비 권명호한테 공명심을 자극받았는데, 안 됩니다. 애비를 몰래 빼돌렸던 연주와 작당했던 지선이 애비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고, 두 사람 뭡니까? 충원군 대감이 연루되었다고 들었다. 그래서요. 애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진실 따위는 개나 져버리자고요. 게다가 우리한테 사건을 의뢰한 건 임금님이시잖아요. 부당함을 느낀 한수가 연주를 따로 불러냅니다. 따라와. 날 위한답시고 날 지킨답시고 뭐든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잘 알겠는데 딱 거기까지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 한수는 억울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연주가 못마땅한데, 이대로 임금님이 흔들리면 원상이 더 득세하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하게 다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 피비린내 나는 고민을 네가 하고 있냐고. 백성을 위해 이롭게 법을 사용한다던 연주가 신념을 잃지 않길 바랬죠. 복수든 뭐든 내가 할 거야. 소원이나 소원이답게 살아. 망가지지 마. 잠시 후 권첨지 장례식에 참석한 충원군이 한수와 따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근데 어찌 범인이 애비라 생각하느냐? 물증은 애비를 향할지라도 심적으론 겸인을 의심했던 한수가 겸인이 권첨지를 살해한 동기를 설명하는데, 심증은 겸인을 향하지만 물증은 애비를 향한다. 제 답은 이겁니다. 겸인이 내연관계인 애비 몰래 흉기를 빼돌렸을 거라고 덧붙이죠. 처음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달 전에 온 청순이가 이곳에서 애비로 불리는 것이 의문이었죠. 누구의 애비일까요? 사실 청순이는 충원군의 애비였고, 애비야, 이리 와서 술시중 좀 들어라. 어찌 그녀가 너의 애비냐? 함부로 애비라 칭하는 권첨지한테 앙심을 품었는데, 내가 니놈 노름판에 쏟아부으라고 내 집 곡간을 맡긴 줄 알아? 이때 겸인이 혼나는 것도 목격했는데요. 때마침 심부름을 왔던 겸인을 부추겼던 충원군은 겸인이 권첨지를 살해하도록 판까지 깔아줬는데, 자넨 오늘 밤 내 집에 있었던 걸로 모두가 기억할 거란 뜻일세. 원래 귀가한 겸인이 술에 취했던 권첨지를 애비의 은장도로 살해했던 것이었죠. 그 은장도를 애비에게 선물했던 충원군은 애비와 놀아난 게 권첨지가 아닌 권첨지의 것이 되었다 여겼거늘. 겸인 조아무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분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감히 니깐 놈이 내 것을 뺏어가! 직후 유지선이 관군들과 함께 들이닥치고, 뭣들 하느냐? 권첨지를 죽인 범인이다!
저한테 점주어른을 죽이라 판 깔아준 사람은 중앙군 대감 아닙니까? 뭐래? 이놈이! 그때 아버님, 유재세가 종친인 충원군을 직접 연행하겠다고 나타났죠. 잘했어. 충원군을 인질로 잡은 제세는 추영우의 아들이 사형을 당했던 것처럼 여론을 일으켜서 종친을 단죄하겠다고 왕씨를 협박하는데 무죄든 유죄든 모두 경에게 달렸다. 이 나라 조선의 모든 일은 소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인이 어찌하면 돼요? 권명우의 임명을 철회하시고 원상의 폐직건은 다시는 언급도 하지 마십시오. 임금이 제조로 추천했던 권명우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능숙하게 엮어넣더니 진정 이렇게 경솔한 자를 요직에 중임에 쓰는 것이 전하의 뜻이옵니까? 심지어 왕실의 큰어른 대왕대비한테 연주공주 단속 좀 하라고 책망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덤벼드는 손자 손녀의 훈육도 대비마마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마마께서는 요즘 연주공주가 어떤 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는 계시옵니까? 원상의 뜻대로 하세요, 주상. 대왕대비는 임금의 권위라도 지키려면 원상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더는 원상을 자극하지 마세요, 주상.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결국 권명우는 관직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한수는 연주가 애비를 빼돌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원상대감한테 놀아나기 싫었어요. 아니 누가 들으면 원상이 내 원수가 아니라 네 원수인 줄 알겠다. 어? 억울한 백성들의 손수건이 되어달라며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며. 헌데 왜? 그땐 나리를 연모하기 전이니까요. 지금은 나리를 원상대감한테서 지키는 게 먼저예요. 권첨지를 죽인 겸인 조아무개의 형이 오늘 집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권첨지를 살해했던 겸인 조아무개의 형이 집행됐고 겸인을 충동질했던 충원군은 요양을 가게 됐죠. 하여 권력이 있으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여 소자도 그 권력 쓰고 싶어졌습니다. 연주 공주와 혼인하겠습니다.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아버지의 권력 남용에 신물이 난 지선은 공주의 남편 부마가 되려 하는데 선왕이 너와 연주 공주를 혼인시키려 한 것은 나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어. 하여 난 선왕이 붕어하자마자 너와 공주의 혼약을 파기시켰어. 근데 네가 스스로 부마가 되겠다고. 소자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모하는 여인 하나 가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아들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정 원한다면 그리 하거라. 이에 제세는 부마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법이라도 바꾸겠다며 으름장을 놓죠. 크게 실망한 제세에게 은수가 찾아오는데 선비의 지조다. 여기시면 어떨런지요. 선비는 정치인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것이야. 네 애비처럼. 하여 난 지선이가 선비보단 정치인으로 살길 바라는 것이야. 저도 돕겠나이다. 이에 은수는 제세와 지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돕겠다 말하죠. 그날 밤 명하신 대로 처리했나이다. 유재세는 살해 도구를 처리한 조철주에게 궁궐 납품권을 건네주고 항공하옵니다, 원상대감. 오는 보름 온각사에서 만나자 하셨다. 지선은 약조했던 대로 한수와 공주의 만남을 추선하지요. 제가 외지부 나리만에 다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여태까지 쌓아올렸던 한수와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려웠죠.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서로를 기다리자. 공주님, 평생
서원이로 살고 싶어. 모든 뜻대로 하시옵소서. 먼저 약속 장소에 가 있던 한수가 공주를 맞이하러 갑니다. 한 발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연주는 전하의 급한 연통을 받게 되지요. 간밤에 납치됐던 한수가 간신히 가마에서 빠져나오고 뭐야? 저기 저놈이 강한수입니다. 그런데 한수는 추영우를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니놈 배에서 흉기까지 발견됐으니 그 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추영우가 죽던 날 한수와 함께 있었다고 연주가 증언하지만 살인 죄인을 비유했다간 미련 목이 따라 날 것이야. 물러나라. 공주님, 연주가 조선의 공주라는 걸 드러낸 지선. 예를 갖추어라. 선왕 전하의 따님이신 연주 공주님이시다. 공주님을 뵙사옵니다. 공주님을 뵙사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연주공주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한수는 공주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MBC의 가상 역사극인 조선 변호사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두의 계절 후속 드라마로 3월 31일 금요일에 첫 방영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개유정난 이후에 가상 조선을 배경으로 참신한 소재인 조선판 변호사 외지부가 백성들의 민사소송을 돕는다는 줄거리가 정말 획기적이었는데요. 또한 부모의 원수들에게 재판으로 복수에 나선 강한수가 복수법정 활극 장르를 10분 살려서 송사를 해결할 때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번 조선변호사 90화에서는 7년 전 사건에 관련돼 있는 연주공주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MBC 채널에서 조선변호사 다 잘 들으셨죠?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안 들잖아요.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